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너무나 힘드시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시장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도 많이 흔들렸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4%의 급락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뚝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가 간밤에 뉴욕을 하락으로 끌어당겼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가 있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대장이죠. 팔란티어가 9%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을 코앞에 남겨둔 상황 안에서 시장은 경계의 색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크게 흔들리면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개파락 출발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만의 노이즈도 있죠. 세액공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7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고 나서 B컷에 대한 기대감까지 갔었습니다. 9월에는 B컷이 될 거다. 하지만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후퇴를 한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가 상실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4월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고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코스피 5천을 외쳤던 터라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와 주던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노라면 확실히 시장의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현재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데요. 코스피는 1.3%의 약세, 결국에 현재 구간 3,11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 2%도 넘는 하락 보였는데요. 현재 770선 계속해서 자리 지키기 나서고 있는 모습 살펴집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시장 안에서 유가증권 시장 팔자 택했죠. 현재 구간 1,200억 원의 매물출에 보여지고요. 기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방어하려는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기관은 현재 구간 4천억 원 가까이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 동반 팔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선물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개인만이 사는 구간, 1,900억 원의 팔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실까요? 역시나 흔들림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지금 보합으로 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선 최근 들어서 지키기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또한 지금 미국 정부가 지분 인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진다. 간밤에 로이터 통신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 우리는 너네의 지분을 일부 가져갈 거야 라고 미국이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의 지분 10%를 가져간 그 방식을, 그 공식을 제대로 삼성전자에 적용을 한다면 미국 정부가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 1.59%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TSMC 아직 명확한 답변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 반도체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3% 밀려 내려가면서 결국에 26만 원 선도 벗어났습니다. 현재 구간 25만 4천 원 선. 오늘이 기회일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최근에 올라와 주는 모습 보였으나 오늘은 일제히 밀립니다. LG엔솔 2%의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필두로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움직였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던 터라 최근 들어서 약세가 뚜렷합니다. 현재 1% 가까운 하락이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의 분위기도 보실까요? 자, 상대적으로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렇죠. 현재 0.23%, 0.5% 가까운 상승이고요. 최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전 일제히 다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방산주,
원전주 하락이 목격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8%의 약세, KB금융, HD현대중공업까지 일제히 힘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 펩트로는 최근 들어서 낙폭이 과했습니다. 어제 10% 이상의 급락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장에서는 반등을 도모하죠. 최근의 하락을 비교한다면 물론 아직까지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구간 2% 상승해주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아웃퍼폼 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란히 2%의 약세, 파마리서치도 3%의 약세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의 분위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리가켄바이오 4%, HLB, ABL바이오 일제히 빠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힘없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3천당 제약 정도가 현재 구간 강보합선 안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의 시장 분위기,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은 적극적인 매수하기도 좀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마감 100점 불패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종목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이 쏟아지는 오늘 시장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돌파해 보시죠. 네, 이어서 하체기 전문가 원샷 원킬 외쳐주고 계신데요. 자, 부담스러운 시장일수록 더 의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만나뵐게요. 네, 그럼 오늘도 김민준 전문가님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모로 시장에서 지금 도와주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그리고 악재가 좀 많이 맞물려 있는 느낌인데요. 지금 3일째 밀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하락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장까지 지금 3거래일째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갖다 공식화했죠. 철강이나 알루미늄 부분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냉장고나 차 부품 이런 쪽에서의 어떤 대미 수출 시장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을 407개 이렇게 추가시킨 거죠. 여기다가 이제는 그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 반도체 기업에다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의 직접 지배력까지 좀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같은 이제 트럼프의 행보, 이런 부분이 좀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4일로 세제 개편안의 입법 예고가 끝났거든요. 세제 개편안의 이 수정안 관련해서 정부의 언급이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세법 세정안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아무 이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26일에 국무회의를 이제 의결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증시가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이런 저항과 좀 맞물려서 지수의 조정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시점에서 볼 때는 지수 관련해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3,10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70포인트 이 두 가지 위치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105포인트하고 770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냐면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회복을 해야만 20일 이평선에 꺾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하향할 경우에는
21 이평선을 좀 꺾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 시장은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끝난 장은 아닙니다. 조정이 나오면 분명히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디에서 언제 기회가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3,105포인트하고 770포인트를 지지하면 비교적 박스권의 어떤 등락을 유지해주면서 단기간에 좀 회복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하향해서 내려간다면은 회복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3,105포인트하고 770포인트 여기를 지지로 전환할 수 있느냐, 회복해서 지지로 전환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래로 빠졌었잖아요. 빠졌는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3,105포인트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하락을 유도했던 게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늘 매도하던 외국인들의 선연물이 약간은 좀 개선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의 밑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자, 이 과정이 남은 시간 3,105포인트와 770포인트 지지 마감으로 종가지수가 형성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만들어져야만 다소 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남은 시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까지 계속해서 코스피 3,10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70포인트를 지켜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종별, 섹터별 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이 안에서 어떤 섹터를 그래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자동차인데요.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어요.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 6월에 이제 반등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7월의 경우는 수출액하고 수출 대수, 이게 모두 증가했어요. 그래서 6월에는 이제 수출 대수는 감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진정한 좀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미국 쪽으로의 수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아시아나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낸 부분이 좀 돋보였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친환경 자동차 수출 역시 지난해보다 한 17%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6만 8천 대를 일단 기록을 했는데요. 전기차 수출도 6월 반등 이후에 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다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4.1% 감소거든요. 이거는 비교적 수출 단가가 낮은 보급형 전기차 비중이 확대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위축된 자동차 섹터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여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자동차 섹터가 그동안 관세 때문에 좀 위축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수출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차가요, 가성비보다는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최근 구사하고 있는데, 일단 승용차 모델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 대비 한 2%가량, 그리고 RV 같은 경우는 3.9%가량 가격이 오르면서 오른 상태에서 수익성의 개선을 좀 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세 대응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생산을 늘리면서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의 부품 조달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미국 내 현지화 속도를 올리면서 관세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관세를 갖다가 미국 내 점유율 상승에 기회로 삼겠다, 이런 전략을 좀 갖고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 분위기를 잡아갈 경우에는 다시 러시아 시장으로의 재진출을 모색을 하면서 이런 미국발 관세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대안도 좀 마련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전망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주가는요, 이미 지난주 이번 주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밀리지 않으면서 지수가 밀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을 이제 저점상 지지로 좀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 7월 달에 고점권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이 매물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22만 원을 저점상으로 지지해 나가면서 이러한 7월 매물 소화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대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현대차 짚어주셨고요. 22만 원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요. 한 섹터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참고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딜까요? 일단 2차 전지 쪽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의 공급 과잉 차단 의지하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의 어떤 리튬 생산 중단 등으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리튬이나 코발트 또 니켈 이와 같은 어떤 2차 전지 산업에 관련된 금속 전반에 있어서 감산 기조가 확산되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미국발 ESS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나가고 있죠. 에너지 저장 쪽.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글로벌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침체된 한국 배터리 업체의 어떤 숨통을 트일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좀 회복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 지역에서 일단 전기차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물론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관악폭의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 주가 회복 시도에 1차적인 여건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동차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실적이 유럽 쪽에서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LNF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선행 투자 효과로 인해서 내년으로 가면 이제 북미 지역에 ESS 수주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어요. 탈중국 기조로 인해서 내년도 북미 지역에 ESS용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사철 양극재 이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고 LNF는 이제 중국 이외에는요 LFP 양극재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서 LFP 양극재에 대한 수주가 가능한 그런 업체죠. 여기다가 이제 테슬라양 양극재 출하량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좀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재무구조 개선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재무 건전성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시설 투자 규모를 좀 줄여왔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인 차입 부담을 줄여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수익이 나와야 되고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차입금은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일단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가는 저점 대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월봉 차트상에서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20월 이평선이 10만 5천 원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10만 5천 원 쪽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가서는 좀 매물 공방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을 좀 확인하면서 후속 흐름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턱대고 추격 매수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부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안에서 LNF 슬슬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한화엔진입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8.2% 수익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장에는 꽤 낙폭이 좀 나왔었는데 현 구간에서는 낙폭을 좀 많이 축소한 모습입니다. 한화엔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 지수 하락 영향으로 주가도 약간 탄력 둔화를 좀 보이다가 지금 밑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이 축소되고 있죠. 전고점인 36,500원, 전 고점,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에 36,500원인데 여기를 하향하기 전에는 우상향 기조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후 대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패턴이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요거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36,500원을 물론 하향할 경우에는 반등 기조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의를 해야 되지만 지지할 경우에는 아직은 패턴 기조는 살아있다 이런 마인드에서 좀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엔진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에이블 CNC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수익 채널의 의존도를 낮추고요. 글로벌 성장성 중심의 채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요. 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어요. 2019년 4분기 이후에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0.6%로 1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미국과 유럽 매출이 각각 58%와 47% 증가되면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아마존에서 비비크림 중심의 성장세가 확인되고 또 유럽에서도요. 폴란드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주요 국가에서의 이러한 그 대형 오프라인점 신규 입점 효과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에서 브랜드 분리 매각도 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선방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지수 하락에서도 주가가 좀 버티고 있는데요. 상승 후 좀 행보 등락으로 매물 수하를 거치고 있어서 아직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11,000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100원 하향시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에이블 CNC 받아봤고요. 목표가 13,5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원 주셨습니다. 체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뷰티 쪽 받아봤고요. 에이블 CNC 받아봤죠. 지금 실적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분기 최대치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해외 쪽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에이블 CNC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무료 정보방 운영하고 있죠. 우리 정보방 안에서 김민준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들 그리고 가격 전략들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꼭꼭 더욱더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떡하죠? 시장 너무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좀 하락이 어제 오늘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이제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한 1,400개 넘게 현재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한 755개 정도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여유를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은 이제 몇 개가 또 있죠. 현재 정부 측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과 뭐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 증세를 좀 골자로 한 개편안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만 현재 하락하는 건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도 한 1.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상해 같은 경우도 0.13, 항생은 0.64, 대만도 현재 좀 하락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 일단은 수도원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22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향후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경계감이 좀 글로벌 시장에 오늘 좀 하락세로 좀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또 환율 차트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올 봄부터 이제 4월 달부터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환율 차트까지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보시면은 투자 시장에 있어서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3월 달에 영어 기자면서 이제 이 운봉이 하락, 이제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락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이제 7월 달이죠. 7월 경에 그다음 6월 달에 요 쌍바닥이 이제 설명을 드린 그대로 그림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상승세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차트보다는 환율 차트가 먼저 선행해서 현재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좀 완만하게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현재 1,390, 거의 한 1,400원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도 이것도 또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했어도 차트가 방향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꺾이면서 21선까지 붕괴가 되고 61선 살짝 지금 위에서 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 쪽에서 지금 한 4,000원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조정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조정 이후에 이제 추세가 꺾여버리냐, 추세가 꺾이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는 꺾이지는 않을 거고요. 조정 후에 다시 또 재차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게, 시세가 많이 나온 것들, 그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조정 이후에 또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조금 더 방향을 하방으로 살짝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자는 말씀. 그리고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을 단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정말 시세가 나온 종목들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실 거면은 짧게 하루 이틀 정도로 대응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유를 갖자 말씀 주셨고 다행입니다. 시장의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우리 한결 가볍게 시장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 섹터 어딜까요? 네, 식품 쪽에서 이제 김밥, 냉동 김밥에 관련된 테마가 좀 상승세에 나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죠.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김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한국의 김밥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 공개 9주차에 다시 넷플릭스 영화 신청 주간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은 8월 11일부터 17일 K-팝 데몬 헌터스 시청 수가 2,600만으로 넷플릭스 영어, 비영어 영화를 통틀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주 2천만이 넘는 시청수를 달성하면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역대 1위 자리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김밥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종목들을 이치를 좀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바닥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상승세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선별을 잘 한다고 하면은 단기 이슈에 또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관심 섹터 냉동 김밥 말씀 주셨고 확실히 오늘장에서 잘 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실까요? 네,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우양이라든가 한성기업, 풀몬 등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아서 한성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원양어업이라든가 수산물 가공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양어업을 통해서 어획물이죠. 명태, 참치 등 국내 공급 및 수출하는 해외 사업과 수산 및 육가공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성기업의 이제 대표적인 캐시카우로 게맛살, 어묵,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면서 오랜 시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성기업의 게맛살 같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식품으로도 자리를 잡았고요.
또 한성기업 위생과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모든 공장이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 ESG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실천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이제 김밥에 관련되냐? 김밥 재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밥 재료인 밥값하는 김밥 세트, 그다음에 무말랭이 어묵 김밥 세트, 크래미 김밥용 등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은 장중에 한 19.58%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6.84% 상승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죠? 코로나 때 이렇게 상승했다가 그대로 쭉 하락했다가 이렇게 바닥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리에서 짧게 뭐 하루 이틀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아니면은 뭐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성기업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매매 전략까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체기 전문가 AS 있습니다. 블루엠텍인데요. 오늘도 블루엠텍은 잘 가고 있고 어제 시장 힘들었을 때도 블루엠텍은 상승했습니다. 지금 자리 우리 수익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이곱이라든가 마운자로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렉비오 유통 마케팅 총판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흔들려도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차트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누림목을 준 이후에, 보시면은 121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0,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선택당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목표가 10,000원 잡고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종목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즈. 오늘 그린생명과학 주셨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장중에 좀 상승세가 11%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정밀화학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코로나 환자의 증가와 그다음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이제 방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서 올해는 32주차 8월 3일부터 9일에 전국의 221개 병원급 표본 의료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가 272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지난주에 220명에서 23.6% 증가한 것으로 최근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입원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서 31주차까지 전체 입원 환자 3,526명 중 60%인 2,114명이 65세 이상이었고요. 50에서 64세가 18.3, 647명, 그다음에 19에서 49세가 9.6%로 340명으로 좀 알려졌고요.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 검출도 이제 증가세에 이어가면서 호흡기 감염증 의심 환자 검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이 31주차에 22.5%에서 이 32차, 32%까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린 생명과학이 이제 화이자의 이제 박스로비드의 핵심 중간체인 니르마트르 엘피르의 원료 물질을 이제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박스로비드 같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서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복용하면은 중증 진행을 막는 효과가 좀 뛰어나고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박스로비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몰린다 게이츠의 재단 이사장이 한국을 이제 방문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 백신 기업들과 백신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내일입니다. 21일에 이제 방문할 예정이고,
그래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뭐 국립보건연구원, LG화학 등의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백신 협력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좀 보면은 그런 생명과학이 이것도 코로나 때 이렇게 정말 많이 상승했다가 그 뒤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락세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에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었고 바닥에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했다가 눌림 줬다가 또 상승했죠. 그다음에 최근에도 상승한 후에 좀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눌림 주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해서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흔들려도 이 정도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 그 정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이하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해드리고요. 네, 목표는 5,000원, 손절가는 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장중에 급등했었던 그린생명과학 오늘의 하체기 전문가의 승부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5,0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을 돌파해 줄 수 있는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에이블 CNC는 13,500원 목표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린생명과학은 5,000원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수요일에 마감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오늘 시장 보면서 진짜 좀 우리 투자자들은 너무나 힘든 한 주가 되는 것 같거든요. 수요일마저도 시장이 휘청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3,100까지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대응할까요?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은 불확실성에다가 여기에다가 좀 악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죠. 정부 여당이 뭐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일단 불확실성이고요.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뭐 우리가 상호 관세에서 품목 관세, 반도체 관세까지 나타나면서 관세가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악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제 터진 이제 원전과 관련된 악재죠.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50년 동안 족쇄를 좀 찼다라는 그런 얘기들. 아직까지 뭐 100% 다 모든 게 오픈된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서로 상호 간에 계약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상당히 좀 험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결정적인 한 방을 한 게 기재부 장관께서 PBR을 모르신다라는 거. 네. 이것도 상당히 조금 어폐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기재부 장관 정도 되면 PBR을 모를 수도 있겠죠. 뭐 평생 주식을 안 한 분들이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주위에 계신 기재부 이제 공무원분들이 조언을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PER과 PBR이 헷갈렸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란 게 아니라 주가 자본 비율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10이라는 해프닝이 나타난 이건 단순 해프닝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현재 지금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는 분들이 현재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낯이 드러난 실망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뭐 하나 좋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장의 주식이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1,000만 원이 있으면 빨간불이 나올 때 투자 심리라는 것이 무엇이라도 나도 따라 사볼까라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다 시퍼렇게 파란불이 있는 상태라면 아예 굳이 나 이거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오늘 주식을 사야 돼?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부 투자자분들은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빠지면 사는 거죠. 근데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빠졌는데 내일이라고 안 빠진다는 보장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산다라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빠질 때 산다라는 것은 내가 밸류라든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확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조방원도 어떻게 보면 밸류 논란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반도체도 지금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좀 뭐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 또한 얘기를 하면서도 답답함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이것을 또 보는 것도 하나의 또 투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우리 소장님 말씀이라면.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1년 내내 이제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야구라든지 스포츠에 이제 주식을 비유를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타자가 돼서 이제 공을 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아무 공이나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것은 삼진 아웃돼서 3번 만에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네. 공이 그러니까 내가 칠 공이 아니면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 격언에 이런 것도 쉬는 것도 투자다. 어떻게 왜 쉬는 게 투자냐라는 거 하는 건데 쉬는 것도 어렵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큼 내가 계좌에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기다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용어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는데 자 간밤에 뉴욕도 흔들렸습니다. 오늘 뭐 한국의 고질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간밤 뉴욕 안에서는 예. 기술주가 투매가 나왔고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3% 급락, 뭐 팔란티어 9% 이상의 급락이었는데 그 중심에 샘 올트먼의 입이 네, 있었습니다. AI 거품을 계속해서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겁을 먹은 시장이었는데 이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시장을 잡아먹는다면 이것도 문제일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이제 오는 27일에 네. 나오죠. 엔비디아 실적 보고 그럼 기술주들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제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나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촉발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말씀하신 과연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평상시 같으면 이게 실적이라는 게 이제 지난 것에 대한 실적이고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가이던스도 나올 것인데 지금 이제 거품론 얘기가 나오는 거가 자꾸 저는 시장에 있어서 그 근거가 저는 좀 불명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품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야 저게 거품인 거지. 내가 지금 지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밥을 한참 먹고 있을 때 배부르다고 느끼는 것은 후행적인 것일까요? 동행적인 걸까요? 후행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AI가 돼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AI가 모든 것을 하는 우리가 이제 AI라는 것을 단순하게 챗GPT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인공지능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방송에서도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쇼츠를 만들어낸다 다 AI들이 지금 다 해내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더 또 무궁무진하게 또 발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품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쉬어갈 때 하나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게 결정타는 아닐 수 있겠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우리가 조금 뭐 확실한 실적이라도 뭔가 보여주고 났을 때 그때 그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뉴욕이 또 원체 잘 갔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락의 명분을 찾은 걸 수도 있겠다.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의 명분이겠죠. 조정의 명분을 찾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샘 올트먼 말을 뜯어놓고 보면 어폐는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전력센터,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력주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전력기기 쪽으로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이제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전력센터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 전력 고속도로를 짓겠다라는. 네. 근데 그 방안이 아직 구체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제 조만간 구체화되겠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제 구체성이 좀 띄어지고 나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쪽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라면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김밥주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김밥이라는 것은 배고프면 지금 당장 먹을 수가 있죠. 당장 실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서부터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가가 지금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조정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덥석 사기에는 지금은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해요.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적 관찰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 저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AI와 전력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시장이 좀 자신감을 갖기가 조금 불안정해진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이 정도 빠지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들을 좀 하루 이틀 사이에 제가 지금 듣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죠? 하루 이틀 사이에 더 빠지고 있는 상태죠. 만약에 어제 뭐 조금 뭐 긍정적인 비율로 인해서 주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5에서 10%까지 손실이 확대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섹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쪽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네. 거지만 뭐 오늘 공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고 만약에 좀 시기를 두고 바라본다면 이 안에서는 대장 보세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전이 일단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인프라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ESS를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이제 좀 전력으로 이제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면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고 저는 대한전선 같은 전선주들 뭐가 되든지 간에 전선은 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선이라든지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 섹터에 국한해서 보지 말고 범전력 쪽으로 바라보자. ESS도 말씀 주셨고 오히려 그 전기 쪽도 말씀을 주셨어요. 산일전기 플러스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전기 섹터들, 종목들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방금 코멘트 하나가 달렸잖아요. 원전이요. 네. 예. 원전이 일단 살아나야 된다 하셨는데 네. 그래도 다행이죠. 원전이 지금 3시 가까워 오는 시간에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네. 소장님.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한 10% 넘게 밀렸었다가 지금은 3% 수준으로 지금 양봉으로 전환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원전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이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물량을 줄일 기회다. 지금 축소의 기회다. 예, 축소의 기회다. 왜냐하면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원전을 첫 삽을 뜬 게 전혀 없죠. 원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국내 원전도 환경 영향 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체코라든지 수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주 이후에서 첫 삽을 뜨는 것도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노이즈가 좀 생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손발 다 묶여 있는 상태죠. 특정 국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또 더 매출의 일정 부분들을 좀 넘겨줘야 되는 부분들 이건 물론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SMR까지도 모든 것을 다 웨스팅하우스의 부분들이 된다라면 굳이 원전주를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오늘 좀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과일 가게 가서 정말 탐욕 맛있게 보이는 과일들 이건 주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굳이 벌레 먹은 과일 우리가 그러면서 벌레 먹은 과일에 대해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래 맛있는 과일에 벌레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사가라라고 하면 그 벌레 먹은 과일을 사와서 굳이 내가 벌레 먹은 데 말고 도려내서 그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주식들 많이 싸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주들을 내가 굳이 들어가서 막 이틀 정도 하락했다라고 해서 들어갈 만한 요소는 저는 아니다. 오히려 이 기회 원전주를 지금은 정리 단계에서 좀 보고 당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전주들이 무슨 뭐 매출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제 뭐가 또 일어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냉정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할 기회를 주고 있다. 정리 기회를 삼자. 이틀 급락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간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그것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냉정하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다시 없을 기회 이렇게 자막 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탈출, 수익이라면 그렇습니다. 챙겨야 되고. 예, 오히려 챙길 수 있는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10% 못 챙겼다라면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제도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 매수 기회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도 손실 구간이에요.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산다? 글쎄 외국인들이 사는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일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지지선을 어디까지 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면 네. 굳이 이것을 내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원체 좋은 섹터가 많기 때문에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 섹터 더 있는데요. 반도체입니다. 네. 간밤 전해졌던 소식, 로이터 통신 발이었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지금 미국 정부가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네 보조금 가져가면 지분 내놔라. 네. 이건데 이거 안 좋은 거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구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인텔 CEO를 갈아치워라 어떤 명분도 만들었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못 받았고 정권이 넘어간 부분들이 됐죠. TSMC라든지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되면 보조금을 줄 테니 지분을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분이 참 모호해요. 지금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지분을 주는 거면 5% 3% 정도 주는 거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지분을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는 문제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분에서 황금주라든지 특별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경영권이요? 경영권이라든지 의사결정. 그러니까 경영이라기보다는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일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의 진출을 막는다라든지 중국 공장을 철수한다라든지 미국 공장에 더 투자한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악재죠. 우리한테는 악재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는 지금 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지분 취득이다. 인텔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지분 취득이 아닌 걸로 보여지죠. 경영권까지 이제 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 그러니까 경영에 좀 참여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TSMC는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분을 준다? 이거는 특별한 악재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미국 정부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단 우리가 지분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주느냐라는 부분들이 네. 밝혀지고 나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뉴스 체크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이겠어요. 지금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 취득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럼 삼성전자 말씀 주셨듯이 오늘장에서 하락했다가 또 상승 지금 현재는 강보합까지 다시금 반등을 해줬는데 하이닉스는 오늘의 급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중에 4% 급락했잖아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두드려 맞은 거와 같이 두드려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짝꿍이다 보니. 예, 짝꿍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으니까 그럼 올라갈 때는 엔비디아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는 못 올라갔잖아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물론 맞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약할 때는 네.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좀 강한 편이에요. 엔비디아 떨어진 거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낙폭이 있었던 것 때문인지 25만 원을 안 깨려고 하는 모습들이 확연히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7만 전자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소폭이나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이 정도라면 저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우리는 매매의 관점이 궁금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7만 원 선 버티기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이닉스 26만 원 벗어났다 보니까 매수의 찬스인가라는 생각은 사실 오늘 투자자라면 하실 거예요. 여전히 저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은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라면 8만 전자까지 가야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한 28, 9만 원 정도만 와도 10%가 나오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 10% 정도 룸을 보고 보통 주식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또 여기에 또 플러스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세몰 트만의 얘기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네. 믿겠다라면 조금 보류를 해야 되고 믿지 않겠다라면 과감하게 이 기회에 당신의 의견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요라고 한다면 결국 AI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매수 관점에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매력도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높다라고 높다. 말씀 네. 주신 거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27일이기 때문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괜찮다. 모아가기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의 그 섹터 픽이 네. 궁금한데 일단 오늘 종목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서 방송 전에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건 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게 있죠.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네. 하면서 요즘 증권가에서는 주식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마음 편하다 이런 애들로는 농담이 좀 돌아다닐 정도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만큼 고통스러우시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오늘 시장에 있어서 보면 좀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화령 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올라갔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엔터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해요. CJ ENM도 굉장히 좀 강하고 오늘은 또 코스맥스 콜마도 플러스를 좀 키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면 오히려 이제 틈새 전략으로서 이제 9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화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단체 관광객들 무비자로 중국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장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방원이 밀렸으니까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 네.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아이들이 반성할 시간을 좀 주는 것처럼 시간을 좀 주자. 반면에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가 뭐죠? 좀 신선한 감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한화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오늘은 게임 엔터 게임 같은 경우도 어제 강했다가 오늘은 좀 약보합이지만 나름대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티는 거죠. 펄어비스, 크래프톤 같은 경우 낙폭이 키웠습니다만 다시 지금 이제 오늘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장중 조정으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현재 트레이딩 구간에서 놓치지 말고 잘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즈와 엔터 말씀 주셨고 뭐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는 신고가입니다. 지금도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는 조방원보다는 그렇죠.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럼 수급의 이동 좀 계속 체크는 필요하겠어요. 컨텐츠에서 빠지면 다시 조방원으로 갈 확률도 아니요, 있죠.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는 좀 달라요. 조방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늘 어디로 갔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자동차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자동차 그리고 좋아요. 반도체를 좀 사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요거는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그래도 매매를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김밥 관련주라든지 네. 몇몇 종목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게임 엔터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방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익이 났던 분들은 묵직하게 끌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묵직하게 끌고 오신 분들이 가볍게 트레이딩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물론 뭐 일정 부분 넘어오는 부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더욱더 기대감은 높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간 섹터, 사실 대표적으로 김밥이 있겠지만 김밥이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이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수급들의 이동, 게임과 엔터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자, 오늘 시장 참 힘든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전략들 짜봤습니다. 여기서 또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차영조 ISS 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지금 오후장에 다소 낙폭을 많이 줄여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 내내 하락세라 우리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오늘 김밥 관련주가 강하더라고요. 좀 김밥같이 맛있는 달달한 이야기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손이 가더라고요. 좀 찾게 되는 음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쾌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자주 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그만큼 쾌대원 안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간 어떠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겠죠. 이 쾌대원 안에 이 주인공들이 김밥을 상당히 인상 깊게 먹습니다. 한 줄로 그냥 들어서 손가락으로 밀어 넣는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자, 이러한 장면이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좀 많이 와닿았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 김밥 관련주, 특히 냉동 김밥이 오늘 내일로 이렇게 갑자기 깜짝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고요. 2년 전부터 이 냉동김밥에 대한 냉동에 대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가 갑자기 나오기도 했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냉동김밥 쪽으로 쏠려서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뤄봤고요. 외국에서 냉동김밥 인기가 또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노글루텐, 노밀가루를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스시가 아니다, 롱스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밥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단기적인 테마이기는 하지만 김밥 이야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올 2분기에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 평균 이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익률이 6% 정도로 그렇게까지 좋은 수익률은 아니었지만 이 부분은 국내 안에서 좀 내수적인 부분들이 부진했던 터라 그랬고요. 해외 쪽은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 16곳 중에 상승 기업은 단 5곳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풀무원, 삼양식품, 롯데 칠성음료, 동원 F&B 그리고 남양유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지없이 삼양식품이 1등을 차지했고요. 이 불닭볶음면의 창시자, 지금 130만 원대를 달려나가고 있는 삼양식품 영업이익률이 2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다라고 하면은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웠었는데 이제는 불닭볶음면과 냉동 김밥으로 상당히 좀 선전하게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자면요. 이 안에서 이 풀무원의 실적에 좀 집중해 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죠. 연결 기준 매출 각각 58% 그리고 16.1%로 이익률이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자, 메리츠증권에서는 앞으로 3분기에도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20% 넘게 추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풀무원의 실적 흐름이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저하고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는 중국 쪽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법인들 안에서 일본에 좀 뒤처져 있었던 중국 법인이 이제는 좀 꿈틀꿈틀한다라는 거죠. 매출이 29.8%, 약 30% 정도 증가하면서 296억 원 흑자를 또 유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코스트코 같은
있는 창고형 매장인데 중국 대형 유통업체 샘스클럽을 작년 9월에 입점을 하면서 이 같은 매출률에 좀 힘을 덧붙였던 것 같고요. 현재 김밥의 누적 판매량이 11개월 만에 250만 줄이나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만 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인상이 깊은데 아무튼 중국 안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이 김밥의 인기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풀무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무원이 삼양식품처럼 해외 쪽으로 정말 많이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외 공략, 어디를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동시다발적으로 공략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10월에 중국 식품 제조 가공업체 OEM과 계약을 할 계획도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나라가 이 식자재를 들여오는 것이 또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OEM과 함께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국 현지에 있는 고기 같은 식재료들을 들여와서 이 상품군들을 조금 더 다각화로 꾸릴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쪽에서도 올 1분기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두부 공장을 좀 증설을 완료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능력 50%나 넘게 확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당연히 미국 쪽으로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겠지만 이 미국에 더해서 유럽 쪽으로 좀 더 꾀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 안에서는 풀무원이 현지 공장이 없는 상태인데 올해 이러한 미국 법인을 겁전 삼아서 유럽 시장 안에서도 이러한 수요들을 좀 대응하겠다라는 점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유한타증권은 풀무원의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양도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좀 단발적일 수 있겠지만 이 냉동 김밥의 테마가 그래도 꽤나 좀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우양의 실적도 견조했죠. 매출액이 3.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또 151.7%로 세 자릿수에 확대되는 수치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양 같은 경우에는 CJ 제일제당과 풀무원 같은 제조업체한테 납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에도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 영향력도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트레 그리고 셰프 스토리의 경쟁력도 조금씩 강화하고 있다라는 모멘텀도 함께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양도 하반기에 조금 더 뭔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국과 유럽 코스트코에 수출을 하면서 우양 안에서 핫도그가 성공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식품 쪽으로 시세가 좀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기업들만 한번 추려봤는데요. 우양은 14.86% 상승하고 있고요. 한성 기업에 대한 주목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5.89% 상승. 이 밖에 풀무원은 1.8% 그리고 농심이 6.19%로 상승폭을 조금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거운 시장 안에서 조금은 맛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곧 좀 맛있는 수익들을 많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떠한 전략이 좋을지 우리 다냐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 안에서 어떤 종목 공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제 원전도 바닥이 나왔어요. 이제 불공정 계약 거래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 쪽으로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또 봐야 될 건 어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상승이 다소 제한 아쉬운 부분이 OLED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보면 구글의 폴더블 폰 출시라든가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해서 2027년까지 3%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OLED 디스플레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BH, 오늘 것처럼 지수가 급락하는 시점에서도 BH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정은 잘 받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부분에서는 올해 다소 부진한 것이 아쉽지만 내년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투자자들을 보더라도 종목 투자자들을 보더라도 BH 같은 경우는 오늘 상황에서도 연기금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굉장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BH를 봐야 될 거는 지난 8월 18일부터 현재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크게 밀린 물량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삼성이나 CIBM이라든가 코리아이스타 이처럼 매집 주체들이 남아있는 이런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6,000원 이탈하는 시점에서 손절이지만 16,000원까지는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16,090원까지 왔다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차근차근 목표 매수해서 18,500원에서 21,000원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이슈와 모멘텀 매집 주체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거 여전히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IT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의 종목은 BH 받아봤는데요. 지금 자리에 접근 가능하겠네요. 16,400원에서부터 현재가 매수 OK 사인 받았고요. 우리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이제 오늘의 진단을 들어봐야 될 텐데 간밤에 뉴욕 기술주 중심으로 흔들렸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2%대 약세도 보였었잖아요. 시장에 대한 체크 해볼까요? 오늘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부분은 이제 금리에 대한 관망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시간은 오늘 오후 밤이라든가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이 부분이었는데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빅컷은 물 건너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확률이 85%고 동결이 15%예요. 그래봤자 이제 금리를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는 빅 스텝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동결하는 시점에서는 지수가 한 단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미국 시장을 보면 8월 4일 시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8월 4일 시점에서 이제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로 나온다면 다우나 나스닥이라든가 지난 8월 4일 시점까지는 조정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는 미국이 칩스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인텔에 대해서 이제 15% 요구하고 있지만 10% 선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상무부 장관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역시도 지분을 내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미 생산 설비를 구축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매수할 때 68,700원 전후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면서 전 저점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역시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바닥에 대한 그러한 과정 확인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 오늘 공매도가 여실히 시장의 하락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원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부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한전기술이라든가 이런 원전주에 대한 공매도가 증가된 그런 상태고 오늘 삼성전자 역시도 공매도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던 쪽들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같은 방산주 쪽 역시도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쪽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공매도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여전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2차 전지 섹터들은 숏 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뭐 원익 IPS 반도체 쪽에서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해당하는 원익 IPS에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전도 바닥을 잡았고 그리고 반도체도 기술적으로 바닥을 잡은 그런 상태라면 결국에 지수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했다가 결국에 원화가 약세로 이제 1,400원 가까이 육박하니까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전환했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투신이 금융투자가 매수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축소시켜 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3,100포인트를 바닥권으로 봤지만 3,079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대신에 내일 시점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주주 강화 요건이 그대로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결국에 이 부분이 다시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하락 요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은 공매도 증가와 온풀법 강화 그리고 세제 개편 그리고 FOMC 금리 발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조정을 줄지 반등을 줄지 변동성을 가져올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확보된 현금 어제도 분할 매수하자고 그랬고 오늘도 분할 매수하자고 그랬어요. 일단은 이런 우려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여전히 악재 요인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증시 주변으로의 자금 유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에 공모주 청약 건수가 있기 때문에 유출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은 지난 8월 18일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를 마켓머니 펀드가 채워주고 있다. 그러면 일단 유동성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쫄지 말고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배경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보면 지금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1,400원대를 지금 돌파를 목전에 있어요. 보통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원화 약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소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역시도 금리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은 11만 2,200달러에서는 지지 확인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했던 거에 대한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도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면 금리 이벤트는 어느 정도 현 수준에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시점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죠. 제조업 PMI 발표가 있고 주간 신규 수락 청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금리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 회장이 방한해요. 그러면 여기서 SMR이라든가 그다음에 백신 관련 이런 쪽들이 움직일지 봐야 될 거고, 내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고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차관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대주주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조정은 보일 수 있다. 특히 재경부 담당자 발언에서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자산 비율이죠. PBR이 10배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정치인들의 가십거리가 되거든요. 주식에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는 거지만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 현재 코스피 PBR이 10배라고 한다는 것은 무지,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 국회 본회의와 세제 개편안 차관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결정될 건지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유동성을 보고 원전 바닥 나왔기 때문에 원전주들 매수해서 25일까지 끌고 가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공매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지금 변동성 관련해서 보기보다는 유동성의 힘을 믿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쌤 말씀 주셨듯이 차관회의, 그러니까 세제 개편 관련해서 하나의 노이즈는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 뉴스 체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S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 오늘도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데 지금 자리 우리 전략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손절가를 이탈했어요. 매도 쪽으로 이제 아쉽지만 현금 확보인데, 결국에 이 부분은 뭐냐면 인공지능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 온풀법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결부된 로봇주들 역시도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쉽지만 손절하고 현금 확보해서 다른 쪽에서 우리가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절가 이탈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다녀쌤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AS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장에서 좀 잘 버텼던 종목이고 장중에는 8%가량의 상승도 보여줬었는데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국내 이제 그 비만 치료제 부분이 다시 나오면서 이제 비만 섹터들 쪽들이 같은 이슈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일 큰 부분들은 삼천당 제약은 비만 치료제 제네릭 성분 시험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를 7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와 조영제,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오늘 상황에서 봤던 것처럼 삼천당 제약은 19만 3천 원 부근 2천 원대 여기서 또다시 저항을 받고 밀린 모습에,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목표 주가를 22만 원, 23만 원 도전을 하는데 결국에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17만 5천 원으로 손절 기준을 2천 원 낮출게요. 17만 5천 원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손절, 현금 확보하고 17만 5천 원을 지켜주면 여전히 22만 원에서 23만 원 목표가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목표가 22만 원, 23만 원 살펴보겠고, 쌤 손절가 17만 5천 원이요? 2천 원이요? 17만 5천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만 5천 원 손절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동시호가 특징 섹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컨텐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양호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미디어 콘텐츠가 한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것들이 미디어 콘텐츠의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대장격이죠. CJ E&M 역시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 좋아졌고,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 역시도 어제 상한가 후에 오늘 장중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NEW라든가 나머지 역들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엔터주들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YG 엔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이브 역시도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SM이라든가 JYP 이런 것들은 이 컨텐츠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러라든가 CJ E&M이 부러지면 같이 부러질 수 있고, 얘들이 강하면 엔터 역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관심 섹터 두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컨텐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오늘 명확하죠. K푸드 관련해서 오늘 특히나 김밥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종목 군단들의 힘이 굉장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을까요? 일단 이쪽은 역시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미 낙폭과대에서 원전 섹터들이 낙폭과대에서 바닥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역시도 바닥권을 확인하는 단기 조정, 반등 후에 조정해서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OLED 역시도 같은 맥락이라면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쪽들은 쉬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K푸드가 수출 증가에 대한 호실적이 기대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냉동김밥이라든가 핫도그라든가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였는데, 그 대장은 우양이에요. 우양이 치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300일 돌파 후에 지지받았기 때문에 강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상황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최대 거래가 나온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더 분출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들은 단기 트레이딩 쪽, 한성기업도 마찬가지죠.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면 차라리 원전과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족 오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풀무원 역시도 미국 공장을 짓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우리가 관심에서 조금 벗겨두고 제쳐두고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차라리 우리가 다시 한번 트레이딩 매수 관점 놓겠다. 하지만 지금은 낙폭과대 섹터들도 여전히 투자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푸드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부품단은 오늘 강하네요. 자, 오늘 이제 테슬라 구매 담당자가 멕시코 공장을 방문했다. 그래서 방문 YJ 링크가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섹터 역시도 우리 관세가 확정됐고, 미국 현대 기아차 역시도 미국의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만의 자동차 부품 YJ 링크를 비롯해서 아진산업이라든가 THN이라든가 그다음에 SJG 세종, 자, 이런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품주들은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국면이고 고점을 돌파한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부품주들이 움직인다면 결국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반등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들도 장기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업종,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것들, 그다음에 오늘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졌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동차 섹터들 한 번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반도체라든가 원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관심 둘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간 참 많이 빠졌었습니다. 자동차 부품단 우리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쌤 짧게 하나 더 볼게요. 카카오입니다. 우리 종목이잖아요. 카카오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 잘 버텨주고 있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크게 흔들렸던 부분들은 온풀법이라는 거거든요. 온풀법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카카오도 실적에서 턴어라운드한 그런 국면이에요. 온풀법 영향으로 해서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7만 1,000원을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했던 8만 원까지는 흔들림 없이 가져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 차례 흔들렸으나 현재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카카오는 실적을 믿으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저희 묵직하게 들고 가볼게요. 자, 다냐쌤과 여기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이렇게 다냐쌤과 함께 마감 전략 챙겨봤고요. 쌤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더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마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세 마감 준비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낙폭을 일부 만회를 해내면서 오늘 종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20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투매가 나왔었던 하루였었는데요. 간밤에 뉴욕도 기술주 중심으로 한 차례 흔들렸다 보니 오늘 그 여파가 한국 증시에도 있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0.95% 하락으로 시초가 문 열어서요. 3,121포인트. 다만 오늘 개장 직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2%가 넘는 급락세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3,100포인트도 장중에 넘어서서 3,079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으로 찍혀 있는데요. 그래도 절반 이상으로 낙폭을 만회해내면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68% 하락, 3,130포인트에서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개장 직후에 낙폭을 확대하며 2.7% 급락까지 보였습니다. 766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인데요. 1.31% 하락한 777포인트. 오늘 코스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팔자가 부담이었었는데요. 현물시장, 선물시장 일제히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2,300억 원의 팔자, 4거래일 연속의 매도 랠리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5천억 원 받아내면서 4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로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가 부담이었고요. 선물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반락하기도 했었으나 다시 한번 반등 도모하면서 빨간불 켠 채로 끝이 났습니다. 0.7% 상승, 7만 원 지키기 성공을 해줬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4%가량의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한 절반가량은 줄여내면서 2.8% 약세, 26만 원은 탈환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2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끝이 났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 오늘 확실히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단이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1% 강보합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조선과 원전, 방산은 전방위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의 약세, HD현대중공업은 상승해 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의 분위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하락 마감됐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1%, 2%의 약세, 펩트로는 최근에 낙폭이 과했었는데요. 오늘은 3%대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삼천당 제약 제외하고는 일제히 다 하락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그 밖에 제약바이오,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HLB, ABL 바이오, 이내지 3%의 약세 구간에서 그래도 낙폭을 줄여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네요. 자, 시장 참 부담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시장 바라봐야 될지 우리 소재민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너무 아슬아슬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흔들림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7만 원 지키기에 성공을 해줬던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가 다 해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 막판에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매수 심리를 살아날 수 있게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지켜줄 자리는 지켜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들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의 박스권 같은 경우는 3,130포인트, 하단부는 그 정도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0포인트,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되게 큰 폭으로 하락했고 코스닥도 아래로 굉장히 많이 밀렸었죠. 자, 그런데 종가는 또 어찌 박스권 하단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까? 막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만약에 오늘은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된다. 반등이 나와야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꼭 그냥 코스닥 박스권 하단부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으로 마감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시장은 칼날위를 걷는 등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오늘 약간 그 요단강 뱃사공까지 만나고 뱃사까지 주고 배를 탔는데 막판에 약간 살짝 바람짝 내린 느낌?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안도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현재 지금 이 국내 증시의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잭슨홀 미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조건이 좀 강화되고 완화되지 않고 10억으로 줄으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하락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악재가 있는가라고 하면 악재라고 부를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경계심이거든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던질지, 대주주 요건이 철회될지, 줄인다고 했던 게 철회될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행되거나 말 나온 게 없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경계심 때문에 나오는 투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시장은 약간 그 감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항상 시장 이슈가 되는 게 있고 메인 이슈가 존재를 하고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슈가 존재를 하죠. 자, 그렇게 뭔가 기댈 떡이 있으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뭔가 지금 시장 좀 안 좋은 뉴스 나왔어도 이러한 게 있고 이러한 종목들이 경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게 되는데 지금 사실 상관세 이후로 시장에 메인 이슈가 없죠. 중심이 되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봐도 알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개별 이슈, 돌발 이슈 갖고 퉁퉁 치기만 하지 뭔가 계속 이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경계심들까지 크다 보니까 시장이 되게 감성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별거 아닌 걸로 톡 건드리기만 해도 갑자기 원래 같았으면은 약간 울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울어야 얘가 이제 곧 울겠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텐데 그냥 툭 건드렸는데 갑자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해버리니 이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투매는 기회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이 투매가 길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투매가 좀 더 나올 수는 있어도 이 투매가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투매는 기회야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고들 많이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돈이 많아야 밑에 구간에서 투매를 기회 삼아서 잡지.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됐을 때는 사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회도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지수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한 차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단은 내일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내일, 일단은 제가 3,130부터 코스피 지수는 3,200, 한 70, 60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했으니, 만약에 내일 국내 증시가 3,200선 정도까지 회복을 해준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가지고 여기까지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대응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파월 의장이 우리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를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밀려도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하단도 이탈 안 하면서 이렇게 재차 반등하면서 하거나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내일 시장 지수가 3,200선보다 아래 구간, 오늘하고 뭐 큰 차이 없게 뭐 3,140, 50선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한 차례 더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뭐 파월 의장이 할 얘기는 사실 똑같거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어차피 저 이제 곧 끝물이니까 여러분 금리 인하할 거고요. 앞으로 뭐 경제 좋겠죠,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파월 의장이 말한다라고 한다면 상호 관세가 도입된 이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을 때 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고, 또 유통회사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조금 침체 국면을 나오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아직 상호 관세 시행 이후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지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거 뻔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는 뻔하지만 이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 이 문제인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증시를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미증시를 항상 봐야 되는 게, 지금 미증시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상승 추세선 이게 상단에서 이제 밀린 거죠. 경기심 때문에. 그리고 아직 상승 추세선 하단을 깬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맞춰서 이 상승 추세선 이 하단부를 깬다? 그랬을 때는 미증시 같은 경우가 2만 포인트에서 2만 500포인트까지 한 5% 내지 6%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자기 혼자서 박스권 하단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국내 증시가 3,200선이라던가 그 위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박스권 하단부를 깨지 않을 거예요. 파월 의장이 나쁜 말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만약에 내일 국내 증시가 3,150포인트, 뭐 60포인트 이런 어중간한 자리로 마감을 했을 때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박스권 하단부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단부가 깨지게 됐을 때는 국내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3,000선에서 3,050선까지도 추가적인 투매가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여러분들이 시초 분위기를 보면서 내일 만약에 코스피 종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3,140포인트, 50포인트 이 정도 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금요일날 시장에 순간적인 투매가 한 번 더 나오거나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지만 투매는 기회예요.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잡을 수 없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약수익, 보합, 뭐 약손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뭐 15% 내지 20% 정도는 좀 축소해 놨다가 파월 의장이 뭐 말 좋게 던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면 내가 물량 1-20% 정도는 좀 털렸구나 시장에 생각하고 남은 거 가지고 박스권 상단이라던가 그 위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빠지면 아까 종목마다 조금 비중 1-20%씩 줄여놨던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코스피 지수 한 3,03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요 정도 사이 구간에서 내가 일부 줄여놨던 거를 그대로 재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일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사실 개별 종목의 차트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개별 종목 차트, 내 종목 차트에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지금은 시장 지수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개별 종목의 차트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에 별다른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인 상황일 때 종목의 차트가 중요한 거지, 지금처럼 되게 감성적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이탈하냐 마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차트만 보고 내가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신규 진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게 흔들리면서 내 종목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의 차트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나오는 이슈를 보고 지금 시장에서 이 이슈가 되게 잘 버티는구나라고 또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신규 진입한다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를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내일 코스피 지수 한번 정리를 하면 3,140포인트 정도, 예를 들어 3,200선 아래로 끝난다. 3,200선 아래로 끝났을 때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투매가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3,200선 아래로 끝났을 때는
내가 보합권, 약수익권, 손실권, 약손실권에 대한 종목의 비중을 뭐 15%에서 20% 정도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의 말이 안 좋게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다음번에 코스피 지수는 1차적으로는 3060포인트, 61선까지 밀릴 수 있고요. 이 자리를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 3000선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일 만들어 놓은 현금을 사용한다면 3060포인트에서 한 번, 3000포인트에서 한 번, 내가 팔았던 종목을 그대로 그 시점에서 재매수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평단 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지분 투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 투자를 한다던데 삼성전자 이거 뭐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상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뭐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져간다, 이걸 지금 인텔에다가 했고 인텔이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권이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인텔한테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경영난을 겪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없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속내는 반도체 기업들, 대규모 반도체 기업들의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지분 투자를 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영권에 좀 참여해서 그 중국에 대한 그 투자를 막거나 뭐 중국의 성장을 뭐 방해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의도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거의 없는 이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 이슈에 대해서 이게 뭐 삼성전자의 대형 악재가 될까 혹은 대형 호재가 될까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추세선 하단 라인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보여준 거거든요. 추세선 상단 맞고 추세선 하단, 이 자리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지킬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71,000원 정도 라인으로 올라가준다, 71,000원 라인으로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는 추세선 상단 라인이 이번에는 일정 고점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경우 75,000원 정도까지는 별 무리 없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 또한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금요일까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71,000원 라인을 회복하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 단기 상승 추세가 끊기면서 66,000원 내지 67,000원까지 한 차례 조정 이후 이 구간에서 이평선 수렴하는 거 살짝 기다려주고 재차 상승 추세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75,000원 아래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6,000원에서 67,000원 정도까지도 한 차례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삼성전자를 눈여겨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구간 오시면 신규 진입을 하신다거나, 혹은 내가 삼성전자를 추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라고 한다면 금요일 종가 기준 71,000원 안착하는 거 보고 하던가, 아니면 71,000원 안착 못 해줬다라고 하면 67,000원 라인 기다려서 거기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살까? 지금 뭘 사면 좋지?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없나?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네. 시장 지수를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장 지수를 이기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시장한테 크게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흐르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가 수익 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종목을 사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주간 대응을 잘해서 다음번 시장 반등할 때 그 종목을 현금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까지 흐름 체크 도와주셨는데 내일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코스피가 3,200에 올라탄다면, 회복을 보인다면 시장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 골라볼 텐데 첫 번째 어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개별 이슈나 이슈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섹터를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 지수는 지금 나오는 게 투매거든요. 그럼 이 투매 이후에 결국 시장 지수는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시장 지수 반등할 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죠. 하지만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드시 따라 올라가는 섹터들은 존재를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코스피 지수 올라가면 어차피 반도체 올라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게 됐을 때는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뭘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걸 사는 거죠. 어차피 시장 지수 반등한다? 그러면 시장 지수 올라갈 때 무조건 따라가는 그 섹터의 코스닥 코스피의 메인 섹터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에코프로머티가 사실 상징적인 종목이죠.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메인 섹터인 2차 전지 안에서 대장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121선 안착하지 못하고 조정을 준 거거든요. 아무래도 121선을 거의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힘있게 돌파하지 못하는 건 당연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 자리 맞고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힘이 좀 같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에코프로머티의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로 오늘 그래도 갭자리를 만들어놨어요. 787포인트까지. 그러면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만들어놨던 785포인트기를 메꾸는 회복세는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이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787포인트 어차피 여기 메꿀 거니까. 자,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래에 이렇게 740포인트에도 갭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코스닥이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740포인트까지 밀렸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만약에 740포인트까지 밀린다? 2차 전지도 어차피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코스닥이 87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그럼 에코프로머티도 당연히 이 낙폭 정도는 회복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740포인트까지 밀린다고? 에코프로머티의 강한 지지라인은 48,000원 라인이에요. 48,000원 라인이 48,000원, 9,000원이 강한 지지 라인이긴 하지만 만약에 코스닥이 아까 말한 740포인트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머티도 이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다가 코스닥 740포인트 찍고 반등할 때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에코프로머티를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 구간 진입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세 구간으로 나눠서 사셔야 되거든요. 일단 현 구간 진입 가능하고 2차 매수를 49,000원 라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수는 코스닥 740포인트 오면 한다. 안 오면 안 산다 마인드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5,000원 정도 라인. 원래 아까까지만 해도 더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55,000원을 잡아드렸던 건데 사실 오늘 막판에 좀 날아 올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5,000원, 56,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코스닥 787포인트 가면 에코프로머티는 한 55,000원, 56,000원은 갈 거예요. 거기를 타이트하게 단기 목표가로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안착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머티는 64,000원, 63,000원 라인까지도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의 2차 전지 산업이 엄청 좋고 리튬 가격이 어쩌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이 종목이 웬만하면 시장의 메인 섹터,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 안에서 종목을 좀 추리시고 그 안에서 대단격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은데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머티고 2차 전지가 코스닥을 따라가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흐름을 생각하면서 에코프로머티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이런 3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은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우리 에코프로머티 말씀 주셨고 3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전략 짜 주셨는데요. 목표가라고 봐야 될까요? 55,000원 안착했을 때 63,000원까지 열린다 말씀 주셨고 우리 소재민 전문가님의 정보방 오셔서 더 상세하게 함께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 타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인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장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장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주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대응책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또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